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근데요, 과연 이게 항상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모든 투자자가 평생 궁금해하는 바로 이 질문,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거의 금융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법칙, 과연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할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이 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통념이죠. 이른바 시소 이론과 그 뒤에 숨겨진 논리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소 비유. 금융 관련 책 한 권이라도 보셨다면 정말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이 믿음이 왜 이렇게나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주식의 가치는 그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값이거든요. 이때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이 바로 금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니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도 덩달아 오르고, 특히 먼 미래에 벌 돈일수록 현재 가치는 그냥 팍팍 깎여나가는 거죠. 당연히 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바로 자산 대체 효과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높아서 은행 예금이나 채권만 사도 안전하고 꽤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변동성 큰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많은 돈이 주식시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채권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론이 이렇게나 간단하고 명쾌하다면 왜 현실에서는 이게 항상 딱 들어맞지가 않는 걸까요? 현실은 이론처럼 단순하지가 않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간단한 시소 법칙, 이게 얼마나 자주 깨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함께 오르는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와 주가의 관계가 무슨 고정불변의 물리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시소 게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둘을 모두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일까요?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경제 그 자체입니다. 금리와 주가는요, 서로를 밀어내는 시소의 양쪽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라는 거대한 나무에 함께 매달려 있는 두 개의 그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나무, 즉 경제가 튼튼하게 잘 자라면 두 그네 모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의 여러 국면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시장의 사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보통 경기 순환을 이렇게 네 가지 뚜렷한 국면으로 나누는데요. 놀랍게도 각 계절마다 주식과 금리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계절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와 주식의 관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계속해서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어느 계절에 일어나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관계는 전체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장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주식들에게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가치주가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지금 당장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 좀 싸다고 여겨지는 그런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대편에는 성장주가 있죠. 성장주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주식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몇 년 후에 벌어들일 엄청난 잠재력에 모든 가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기술주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개념이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원래 채권 시장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걸 주식에 적용하면 정말 많은 게 설명이 돼요. 쉽게 말해 투자금의 가치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개념입니다. 가치주는 지금 돈을 버니까 듀레이션이 짧고요. 성장주는 수익 대부분이 아주 먼 미래에 있으니까 듀레이션이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이 듀레이션의 차이가
금리가 올랐을 때의 충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아까 말한 할인율 기억나시죠? 금리가 오르면 먼 미래의 이익일수록 현재 가치가 훨씬 더 크게 깎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는 금리 인상 한 방에 주가가 휘청거릴 수 있지만 듀레이션이 짧은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가장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증권사 연구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금리가 왜 오르느냐는 거예요. 만약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경기가 과열될까 봐 금리를 올리는 거라면 그건 사실 주식시장에 아주 좋은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환자가 너무 건강해져서 이제 운동량을 좀 늘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몸이 안 좋아서 이제부터는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행동 자체보다 그 배경에 있는 이유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얼마나 빨래입니다. 속도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중앙은행이 충분히 예고하면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은 그대로 충격에 빠지고 공포가 확산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말은 너무 단순한 공식이다. 둘째, 진짜 주인공은 금리도 주가도 아닌 바로 경제다. 셋째,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경제의 사계절에 따라 계속 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금리 변화 그 자체보다 왜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까? 라고 묻는 대신 진짜 투자자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금리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를 파고드는 질문 속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